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도 어느덧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간 증시 전망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만만치 않은 여건이에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시장의 주요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텐데 지금으로선 좀 불확실한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사실상 뭐 중단됐다 이런 언급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약간 이제 조정을 그런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표는 좋았어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경기 선행 지수 이런 지표는 괜찮았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 이슈는 역시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 이게 이제 현재 시장의 중심이고 이번 주도 가장 크게 시장을 흔들 이슈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 그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금지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반발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싫어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반발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는 언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지금 중국 내에서 보시면 아이폰에 대한 불매운동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화웨이는 지금 미국의 매출 비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해서 화웨이가 갑자기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플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아이폰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의 해외 시장 매출 비중 중에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적은 게 아니죠. 만약에 중국에서 아이폰 불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애플에는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꺾이면 미국 증시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관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당분간은 큰 악재를 없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화웨이 사태로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백악관에서 수입차 자동차 관세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공식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미국 증시의 경기 개선 기대감 그리고 무역 분쟁 심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교차하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계속 언급드렸지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이 이제 오늘은 약간 눌리는 모양새인데 지금 뭐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로 급등이란 말이에요. 그 당분간은 환율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에는 일단 부담 요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환손실을 우려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 환율이 빠르게 꺾이긴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압박으로 작용을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거의 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장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또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코스피 지수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약간 반등을 시도하긴 하는데 이게 역배열이에요. 보시면은 완전히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고 이러면 주가가 반등해도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100포인트 이상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하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 그 미국과 중국 양국의 그 베이징 후속 협상 시기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관련 언급에 이제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시장도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고요. 체크해볼 이슈는 이제 FOMC 의사록 23일날 이제 공개가 돼요. 23일에 공개가 되는데
그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그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그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지금의 완화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하지는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록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에서는 유럽 의회에서는 이제 선거가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의 그 젊은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어요. 20%는 진짜 심각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극우 세력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 브렉시트 관련된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영국 정부와 노동당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럽 이슈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적 쏠림이라고 있거든요. 실적별 쏠림, 수급 쏠림.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부진했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서는 수급이 빠르게 빠져요.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 변동, 그러니까 예상치 변동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증권사의 리포트가 됐든 아니면은 뭐 컨센서스 자료가 됐든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안 좋아지는 기업은 수급이 크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자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기업의 수급이 쏠립니다. 실적 컨센서스 변동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개별주 매매에 집중하시고요. 실적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봐야겠다. 방망이는 조금 짧게 잡는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주간 전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